예, 안녕하십니까. 1인 영어 성공 멘토 튜멘토입니다. 튜멘토예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에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믿음이 없다.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믿음이 어디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1인 영어 월천 안 되니까 사기 같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니까 입증이 안 돼서 못 믿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의심하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월천이 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본인이 한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합니다. 그 이상도 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면서 본인의 한계가 있다면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멘토링 받을 때 뇌 좀 쓰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을 멘토링 할 때 느끼는 거는 그 뇌를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태도를 좀 많이 보거든요. 공부 태도. 이 공부 태도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공부 태도가 이제 원리 중심에 두뇌하고 아, 이게 타이핑이 안 되냐? 미안합니다. 원리 중심의 두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중심의 두뇌가 있습니다. 암기. 원래 뭐 원리라는 것도 원래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의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좀 얘기한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을 때 A부터 Z를 사건별로 기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능력이긴 하죠. 그렇게 두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을 암기식으로 저는 표현을 좀 해줍니다. 근데 A부터 Z까지를 살펴보면은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통찰을 발견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원리 위주의 사고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기식이라는 거는 머리가 조금 개발이 안 된 경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개별적인 항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기억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접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카이 레벨이 안 됩니다. 두뇌가. 두뇌가 평생 이제 스카이 밑에 있는 레벨, 뭐 스카이라고 해도 다 그런 두뇌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접한 사람들 봤을 때 스카이 수준 정도는 이제 암기 기반에서 하나의 원리, 통찰력을 뽑아내는 게 좀 능력이 우수했고, 나머지 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리 중심으로 가는 두뇌를 가진 학생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으로 개별 항목만 연락에 공부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장님들을 멘토링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제가 원장님들한테 많이 느끼는 머리가 이쪽입니다. 이쪽. 와, 진짜 이쪽 머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미칩니다. 왜냐면 맥락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멘토링을 하다가 질문을 던지면은 전후 관계에 의해서 답은 하나인데 본인의 상상력을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암기로 했을 때 원장님들한테 느끼는 충격은 그냥 맥락 개념이 없습니다. 맥락과 이해 없이 그냥 상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일이 끝난 다음에 2를 해야 되고, 2 끝난 다음에 3을 해야 되고, 3이 끝난 다음에 4를 해야 되는데 4하고 5를 하려고 그럴 때 갑자기 X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느끼는 거는, 와, 이분은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고, 또 1부터 7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1부터 7까지 갔는데 본인이 1부터 5까지를 까먹습니다. 중간에 까먹어가지고 8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장님도 꽤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걸 막 적긴 하시는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개념을 머리에 꿰뚫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공부할 때 두뇌가 또 얼마나 나타나게 돼 있냐면, 적어놓고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뇌는 훈련을 안 해요. 그렇게 적는 순간 바로 다 기억해야지, 적는 순간 나는 통찰력을 발휘해야지, 이런 사고로 임하셔야 됩니다. 적는 것하고 머리에 입력하는 게 똑같아져야 되지, 그냥 기계적으로 쓰고 받아 적고 기계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두뇌 개발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학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학 공부도 이제 원리보다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각 항목들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훈련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어학은 그런 요소가 다분하죠.
이 머리로 알고 두뇌로만 안다고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원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하고 하나의 원리를 꿰뚫지 못하고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 청취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가 맥락이고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큼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자 절대 그 장문에 듣기를 못하죠. 그리고 또 영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긴 문장 보면 이건 문어체다, 구어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 긴 문장도 말로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교수님들하고 만나보세요. 그리고 경찰 조사하는 조사관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한 문장인데 졸라 길어. 거기에 뭐 별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격 게이트 들어가 있고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고 쉬지 않고 그런 걸 연결해서 얘기해요. 응? 그런 식의 스피치 하는 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경찰들이 얘기하거나 교수님들이 얘기하거나 긴 문장 얘기할 때 한 문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근데 그런 문장들은 수능 지문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지문을 말로 하죠. 그래서 저는 수능 지문에 갔다가 이 정도도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메이저리그 영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말은 그거보다 더 잘해야지. 응? 외국어가 아니니까. 그거를 잘한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암기해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야. 응? 원리 위주로 가야지만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장님들이 저하고 멘토링 받을 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뇌를 좀 쓰세요. 뇌를. 응? 빠릿빠릿하게 뇌로.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원장님들의 주제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주제 파악은 메타인지고 자기 객관화라고 그랬죠. 자기를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인 영어학원 원장님 같은 경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본인을 판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매일같이 써주는 이유는 단순해요. 세뇌하는 겁니다. 세뇌.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등급은 900만원 이상 버시는 분, 2등급은 800만원 이상, 3등급은 700만원 이상, 4등급은 600만원 이상, 5등급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9등급은 200만원 미만이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뭘 또 하셔야 됩니까? 시간이죠. 시간을 어떻게 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time into money and energy인데 여기 플러스 1을 꼭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한계, 극단가까지 생활을 하셔야 되죠.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저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수평 관계, 밑으로의 관계. 저하 관계로 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제 꽃님반 멘토링을 하셨습니까? 아이디어 9개 내셨습니까? 냈죠. 그러면서 그 원장님께서 마음속에 넣으셔야 될 게 3M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3M은 결국 뭘 해야 되냐면 하루 일과 중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ISS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도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누구인가 물으세요. 그게 ISS입니다. 알죠 이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둥이로도 얘기하십시오. 정체성도 얘기하고 실제 대화하듯이 얘기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S도 얘기해보고 실제 대화하듯이 가상의 고객이 있는 것처럼 그 실제 S 또 다른 S도 얘기해보시고 또 다른 S도 얘기해보세요.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오더라도 바로 학원 브리핑이 될 수 있게끔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잠재의식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눈으로 보고 안다고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 잠재의식에 박힐 정도로 돼 있어야지 뭐가 돼요. 자신감 있게 스피치가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훈련 안 하죠. 그래놓고 원생이 않는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안 하잖아. 하시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매일같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게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중간중간에 출근하다 콜드 컨택 할 때도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찬스가 올 때 바로바로 얘기해야 된다니까. 전화도 수시로 왔을 때 찬스 날 때마다 바로바로 얘기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원리 위주의 뇌를 만들 때 원장님께서 좀 하실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원리 위주.
원리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아침마다 제가 하라고 그랬던 꽃 멘토링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꽃 멘토링 드린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9개 아이디어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9개 아이디어를 안 만드시게 되면은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간 거니까 뭐가 돼요? 그냥 영화 감상한 거야. 아무 효과 없다니까. 그래서 9개 아이디어를 만들다 보면은 이 멘토링 내용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아예 9개 아이디어 만들려고 그랬더니 돈하고 관련되지 않은 걸 좀 만들더라고요. 이건 돈 관련이 돼야 됩니다. 돈. 어떻게 하면 이걸 상품화 시킬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마케팅에 도움이 되게끔 할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블로그 포스팅할 때 활용을 할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거기서 마케팅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다각도로 아이디어를 9개 냈는데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멘토링의 내용이 하나의 원리처럼 두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원장님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 내용 있잖아요. 교육 내용을 갖다가 항상 재검토하셔야 되고 재검토한 다음에 재구성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뭘 만든다? 그죠?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원리처럼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치고 들어오더라도 이해가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께서 많이 하셔야 될 게 예측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번호를 매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된다는 현실이 좀 되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게 돼야지만이 돈을 더 벌 수 있거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측 훈련도 별거 아닙니다. 응? 계단식으로 사고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단식으로. 응? 계단식 사고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단식 사고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4는 이라고 했을 때 답이 나와 있어야죠. 머릿속에. 머릿속에 이미 8이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제가 이제 1 더하기 3 더하기 4를 설명하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세요. 그 제가 8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3 더하기 4는 8이라는 내용을 그냥 듣고만 있어요. 본인이 예측하지 않아요. 제가 스피치를 할 때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해 준 다음에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죠. 응? 그럼 이 4의 의미는 뭘까요? 그럼 앞에 나온 1 더하기 3이 합쳐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데 앞에 했던 내용을 다 싹 까먹습니다. 까먹고 막 상상력에 들어가는 등장하지도 않았던 숫자 있죠. 2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갑자기 5가 나오고 9가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럼 저는 어떤 판단을 내려요? 아, 이 사람이 열심히 안 들었구나. 열심히 안 듣고 이해도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이 응용을 할까 못할까? 절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제가 뭐 한 게 돼요? 시간 낭비한 게 되거든.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게 저도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고 전화를 끊긴 하는데 제 에너지가 너무 소비돼요. 응? 에너지가 왜 소비되냐? 원장님이 뇌를 안 쓰니까. 뇌를 써가지고 예측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게 협업이 되는데 자기 뇌는 한 개도 안 써. 이게 무슨 멘토링이 되겠어요? 뇌를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측 훈련을 평소에 TV 보면서 하세요. 드라마 보면서도 하고 애들이 말할 때도 예측을 계속하고 훈련하세요. 훈련 평소에 두뇌를 갖다가 평소에 조금 빠릿빠릿하게 좀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곧 멘토링 훈련하는 건 하니까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안 하고 계시다? 원장님만 손해요. 머리가 점점 석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석탄이. 그러니까 예측 훈련도 계속하세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편한데, 콜드 컨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콜드 컨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센스입니다. 센스. 이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센스 가장 뛰어난 사람. 센스의 1인자가 누굴까요? 이거 맞히면 대단한데. 센스의 1인자가 누굴까요? 센스의 1인자 아셔야 되는데 센스의 1인자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연예인들은 지식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쪽으로 두뇌가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발전했냐면은 연예인으로 1인자가 된다는 게 의미하는 거는 이 센스, 이게 동물적으로 발달하는 게 연예인들입니다.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될지, 누구한테 레버리지를 해야 될지,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를 순식간에 판단 능력이 고도로 발달한 직종이 연예인입니다. 그 센스를 한번 놓침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잃어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직종 중에 하나가 연예인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원장님들은 콜드 컨택을 통해 가지고 센스를 금방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처음 만날 때 얼굴 표정 보고 감지하는 게 있습니다. 행동 보고. 그걸 감지하고 대화를 해야지 잘 되겠죠. 그냥 무조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뭐 그렇겠지. 응? 그냥 웃으면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응? 좀 시무룩한 그 사람들 좀 보면은 응?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건 좀 너무 오버잖아. 그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서 오케이? 오늘 해가 좀 뜨겁지 않나요?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 그냥. 응? 그럼 얼굴 쓱 쳐다보거나 그냥 갈 수도 있겠죠. 응? 근데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을 갖다가. 그럼 어떤 사람이 그 특정 말에 반응하는 거 알게 되거든. 그런 거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재미로 해보세요. 재미로. 센스 게임 하듯이.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저런 사람은 저런 성향이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센스가 생기죠. 센스가 생기면 뇌가 연예인처럼 발달한다니까. 연예인처럼 발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장님의 직업이 뭡니까? 원장님의 직업은 강사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1인하고 원장님들은. 응? 원장이자인데 강사입니다. 강사는 센스가 뛰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애들의 반응을 금방 봐야 되거든. 본인이 강의 준비를 졸라게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날 강의 현장 분위기가 그걸 안 하면 안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안 해야 될 때인데도 그걸 끝까지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센스라는 거는 현장을 보고서 직접 감지해야 되거든. 그런 센스도 뭐 할 때 늘어요? 그죠? 콜드 컨택을 할 때 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의하고 혼자 강의하니까 본인의 강의가 꽤 좋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게 1인 영어학원 원장이거든. 그렇게 강의 센스가 좋으면 애들이 왜 적을까요? 강의가 재밌으면 애들이 더 오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 재밌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애도 좋아야 되고 센스한 애도 좋아야 돼요. 이것도 개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어떻게 가르친 거냐면 그냥 교과서처럼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거야. 그런 선생님들은 대화할 때 느껴져요. 센스가 없고 뇌 훈련도 안 돼 있고 뇌를 안 쓴다니까. 뇌 안 쓰는 게 기본값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뇌를 쓰라고. 뇌를 쓰는 게 기본값이야. 응? 바꾸라고요. 강사는 연예인하고 똑같은 직종입니다. 어린 애들을 상대해야 되고 또 어머님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연예인 같은 스타 같은 느낌으로 애들을 지도해 보세요. 정말 많이 달라질걸요? 아, 예전에 일하던 대형 학원에서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서울의 3대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제가 얘기해가지고 검색 노출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의 3대 학원 중 하나인데 이때 이제 근무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이 선생님이 교사 출신이야. 정교사 출신이거든. 근데 이제 강사로 전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심이 컸겠어요. 그죠? 강사로 전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1개월 만에 잘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예, 제일 처음에 배치된 게 그 고등학교 2학년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그 3대 학원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모니터 요원만 한 30명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새로 오게 되면은 검색이라는가 체킹하고 조사가 30명이 돌아가면서 들어갑니다. 학생들 의견 바로 나오고 학부모 의견 바로 나오고 그래서 그 점수가 기준치 미달이면은 자릅니다.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섭죠. 근데 그 한 달만 견디면은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대우를 받으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생긴 거 잘생겼어요. 성품 괜찮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진짜 열심히 가르쳤거든. 나도 알고 있어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실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시범 케이스로
그 명문대반을 한번 맡았습니다. 이 친구가. 명문대반은 각 학교 전교 10등 이내에 들어간 애들로 구성된 반이죠. 근데 이 친구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날 특강식으로 진행한 수능 영어에 대한 특강이었는데 답이 틀렸어요. 답이 틀린 거 뭐 별거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바로 정정만 해준다면. 근데 이 친구는 우겼습니다. 뭘 우겼냐? 답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수능에서 정답이 발표된 문제였는데 답이 잘못된 것 같다는 개인 영어학에 대한 강의를 막 한 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돌아왔냐? 다음날 특강 수업에 애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신뢰감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걔네들은 각 학교 전교권 애들이라니까. 전교권 애들은 그런 답이나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러겠냐? 그 설명도 평범했고 센스 있는 설명도 없었고 학교 선생님 같은 어조하고 학교 선생님 같은 아이들 리딩을 했던 겁니다. 더 이상 애들은 들을 가치를 못 느끼죠. 일단 거기서 심리적 위축이 한번 생겼죠. 그 다음에 담당하고 있던 고등학교 2학년 애들조차도 이 선생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 너무 늦게까지 가르쳤거든. 수업 시간이 50분에 끝나면 50분에 끝내야지. 꼭 항상 5분씩 더 하고 막 6분씩 더 한다니까. 그거를 착각하는 게 자기가 오래 끌고 가면은 애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시간은 지켜야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학교에서는 학교 끝나는 시간, 학원에서는 학원 끝나는 시간. 그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걸 막 희생시키잖아. 그래서 알려줬죠. 응? 수업을 어떻게 하는 방법, 수업 치는 방법들. 근데 아무리 알려줘도 안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센스가 부족해서.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게 학원 측에서 중학교 3학년 반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2주를 못 버텼죠. 또 못 버틴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현타가 처음 온 거죠. 교사하다 강사 왔을 때 처음부터 대형학원 들어오니까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지. 응? 무섭죠, 이런 거. 그죠? 근데 이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꾸로 어떨까? 실력이 좋겠죠. 이해됐어요? 그게 여러분 1인 영어 학원 원장님들 중에 이렇게 모니터링이 심한 학원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본인의 센스를 의심해야 되고 본인의 두뇌 회전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주제 파악입니다. 원장님들 기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본인을 훈련하라고요. 평소에. 능력이 올라가야지 돈을 더 법니다.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본인이 속한 동네에서 넘버 원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라고요. 그게 불변의 돈 버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